강유정 의원은 감독 선임 과정의 문제를 거론하며 이게 바로 우리가 말하는 불공정하다. 홍명보 감독 알죠? 대한민국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지만 제가 처음 말했다시피 이거 인사입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회장님,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다고 생각하십니까? 정몽규 회장은 국민들에게 염려를 이렇게 끼치고 피로감을 들여서 상당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라고 발언했습니다. 이어 강유정 의원이 이어갔습니다. 내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다고 인정했습니다. 축구협회 정관 제29조 임원의 결격 사유가 있습니다. 자, 이제 문체부 장관에게 묻겠습니다. 축구협회 임원 문제에 있어서 지금 회장이 본인 스스로 증인으로 출석해서 사회적 물의를 빚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문체부가 축구협회를 감사하고 감사 결과에 따라 회장의 자격 정지를 요구하고 임원 자격이 정지되면 사연임에 도전할 수 없는 규정이 있습니다. 행정소송을 불사하고라도 사연임 저지할 수 있다라는 문체부 장관의 저는 약속을 받았다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지난 24일 대한축구협회를 상대로 현안 질의에 나선 야당 초선 국회의원의 질의에 축구팬들이 열광하고 있습니다.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 등 체육계 인사들을 상대로 논리적으로 조목조목 질의를 하며 답변을 이끌어낸 이는 강유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입니다. 축구팬들은 강 의원의 질의 영상을 공유하며 오늘의 MOM 최우수 선수다, 국회 메시 평점 10점 등의 찬사를 쏟아냈습니다. 이날의 하이라이트로 꼽힌 장면은 정 회장으로부터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다는 취지의 답변을 이끌어낸 뒤 이를 축구협회 정관상 임원 결격 사유로 연결짓는 부분입니다. 그 결과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으로부터 정 회장의 사연임 저지를 약속받기도 했습니다. 해당 질의 장면을 두고 축구팬들은 빌드업에서 시작해 전방 압박을 하더니 상대방 자책골까지 유도해버렸다며 축구에 비유해 칭찬을 쏟아냈습니다. 한국 축구에는 강유정이 있다는 우스갯소리까지 나왔습니다. 그러나 이 질의는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된 내용은 아니었다고 하는데요. 강 의원은 25일 국민일보와 통화에서 정 회장이 하루 종일 뻔뻔하게 대답을 하길래 사퇴시킬 방법이 없어서 저러는구나 싶어서 회의 도중 급하게 축구협회 정관을 찾아봤다며 사실 현장에서 급조된 질문이라고 말했습니다. 강 의원은 전날 현안 질의와 관련해 그동안 대중들이 얼마나 화가 나 있는지 축구협회가 전혀 모르고 있다는 점이 여실히 드러났다며 축구협회가 말 그대로 사유화됐다는 것을 많은 분들께서 확인하셨을 것 같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임생 대한축구협회 기술이사가 이른바 심야빵집 회동으로 홍명보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을 선임해 절차적 정당성이 도마에 오른 가운데 협회 전력강화위원들의 동의를 받았다는 이 기술이사의 주장과 달리 박주호를 비롯한 정강위 위원들에게 동의를 구한 사실이 없다는 폭로가 나오며 화제입니다. 박문성 해설위원은 26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달순의 라이브에 올린 청문회에서 박주호가 말하고 싶었던 진실이라는 영상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정강위 제11차 회의록을 공개했습니다. 지난 6월 30일 비대면으로 열린 11차 회의 임시회의에는 박 전 위원을 포함한 정강위원 5명이 참석했습니다. 당시 감독 선임 작업을 이끌던 정혜성 전 전력강화위원장은 홍 감독과 다비드 바그너, 거스 포엣 감독 3명을 정몽규 축구협회장에게 추천한 뒤 돌연사임했습니다. 이어 이 기술이사가 감독 선임 과정을 이어받아 이날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회의록에 따르면 이 기술이사는 정 전 위원장이 최종 결정한 후보자 중 2명 포엣 바그너와 추가 심층 면접을 협회 이 기술이사에서 진행하고 면담 후 위원회에 그 내용을 공유해 최종 감독 선임 과정에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한 정강위원은 진행 중인 내용을 투명하게 진행해 나가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면서 추후 그 진행 과정을 투명하게 공유해 주시기를 당부한다는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또 다른 정강위원은 지금까지 그래왔듯 투명하게 면접을 진행한 것도 다른 위원들과 공유하고 의사결정을 진행한다면 문제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정강위는 이날 회의에서 정강위원장이 부재함에 따라 이 기술이사가 설명한 대로 현재까지 진행된 감독 선임 업무를 협회에서 투명한 절차로 후속 작업하는 것에 오늘 참여한 위원들 모두 동의함이라고 결론지었습니다. 회의록 내용을 종합하면 정강위원들은 이 이사가 감독 후보자와 심층 면접을 진행한 뒤 그 내용을 공유하고 감독을 최종 선임하는 과정에 참여하는 것에 동의한 것이라고 박 해설위원은 설명했습니다. 앞서 지난 24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현안 질의에서 이 기술이사는 홍 감독을 선임하는 것에 대해 박 전 위원을 비롯한 정강위원들에게 동의를 받았다며 독단적인 결정이 아니었다고 주장했는데요. 그러나 정강위원들은 이 기술이사가 최종 감독 선임 과정을 공유하는 것에 동의한 것이지 이 기술이사가 감독을 최종 선임하라는 것에 동의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박주호 전 위원은 지난 7월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감독 선임 절차의 문제를 폭로하는 과정에서 홍 감독이 내정됐다는 소식을 휴대전화로 접하고 놀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 역시 이 기술이사가 정강위와의 공유 없이 독단적으로 홍 감독을 내정하는 것을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박 해설위원은 덧붙였습니다. 박 해설위원은 국회 현안 질의에서 정강위원들이 어디까지 동의했는지를 놓고 의원들의 질타했었는데
박주호 전 의원이 몇 차례 발언 기회를 얻었지만 21차 회의의 내용을 언급하지 못했다면서 내가 중요한 포인트를 말하지 못했다고 아쉬워했다고 전했습니다. 결국 최종 감독 선임 과정을 공유하는 것에 동의한 것이지 이 기술이사가 감독을 최종 선임하라는 것에 동의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마저도 최종 감독 후보는 포획과 박은하였습니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을 새로 선발할 경우 홍명보 감독도 다시 지원해서 공정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유인촌 문체부 장관은 오늘 27일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홍명보 감독도 여러 가지 본인이 억울한 점이 있거나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면접도 다시 하고 또 그 외에 다른 경쟁자와 함께 과정을 제대로 거쳐서 선임되는 게 맞다고 말했습니다. 유인촌 장관은 또 최근 국가대표팀의 좋은 성적이 감독 선임 문제에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이라며 정상적인 과정을 거쳐 다시 태어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홍명보 감독이 축구대표팀 사령탑 선임 과정에서 대한축구협회 전력강화위원회 회의에서 1순위가 아닌 2순위 추천 후보였다는 스포츠윤리센터 조사 결과가 나와 논란을 낳고 있습니다. 스포츠윤리센터는 지난 7월 대한축구협회의 축구대표팀 감독 선임 관련 비리가 있다는 제보를 받고 조사에 착수했으며 약 4개월 만에 이를 마무리하면서 정몽규 회장과 김정배 부회장, 이임생 전 기술총괄이사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 징계를 요청하는 조처를 의결했습니다. 이번 스포츠윤리센터의 징계 요청 결정문에서 논란이 불거진 것은 홍 감독에 대한 전강위의 추천표였는데요.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실을 통해 확인한 결정문에 따르면 스포츠윤리센터는 축구협회 국가대표 전강위 10차 회의에서 홍 감독이 다비드 박은하 감독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추천을 받았습니다. 이는 축구협회가 지난달 전강위 10차 회의록을 공개하면서 홍명보 감독과 외국인 감독이 가장 많은 7명의 위원으로부터 추천받았다고 밝힌 것과는 배치되는데요. 홍 감독과 함께 최다 추천을 받았다던 외국인 감독은 박은하 감독입니다. 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을 살펴본 문체부 감사 결과에서도 홍 감독이 전강위 10차 회의에서 박은하 감독과 최다 추천 후보였다는 축구협회 발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스포츠윤리센터는 당시 한 위원이 추천 대상에 박은하 감독을 언급했으나 축구협회 회의록에는 이를 누락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짚었습니다. 스포츠윤리센터는 결정문에서 해당 위원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한 결과 회의록에는 추천하지 않았다는 외국인 박은하 감독을 추천한 것이 사실로 확인했다며 이에 따라 박은하 감독이 8명의 위원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단독으로 1순위가 된다. 홍 감독은 7명의 추천으로 2순위였다고 했습니다. 스포츠윤리센터는 이번 조사에서 문체부 감사와 마찬가지로 감독 선임 권한이 없는 이전 이사가 최종 후보를 추천했다며 축구협회의 홍 감독 선임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더불어 정 회장이 단체 수장으로서 감독 선임 과정을 제대로 관리 감독하지 못했다고 판단, 직무태만으로 징계를 받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김 부회장은 권한 남용, 이전 이사는 최종 선임 과정을 불투명하게 진행한 점을 이유로 징계 대상자가 됐습니다.